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주 이야기 시간에는 자식복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자식복 중에서 자식이 부모님 사이를 힘들게 한 그런 사주팔자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죠? 어떤 집안은 자식을 낳고 집안이 망조가 났다고 하고, 어떤 집안은 자식을 낳고 집안이 번창을 했다 하고, 정상반된 얘기죠. 또 어떤 집안은 자식을 낳고 좋았던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자식을 낳고 안 좋았던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는 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자식이 부부 사이를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주팔자, 즉 자식 낳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사주팔자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임술년, 신해월, 갑자일, 임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식복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오행이 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임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월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월지의 해수, 큰 물, 일지의 자수, 작은 물, 시간의 임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신금안의 임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이 상당하죠. 임수, 해수, 임수, 큰 물, 자수, 작은 물까지 물기운이 상당해서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해.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입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입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나무가 생해진 오행, 불, 재성은 나무가 극한 오행, 흑, 관성은 나무를 극한 오행,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흑을 찾아볼까요? 흑은 연지에 술토, 큰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무토, 시지,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월간의 신금,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 시지, 신금, 지지에 있는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은 술토, 큰 흑, 신금,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 지지에 있는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시지에 있는 신금이 있죠. 신금이 하는 일이 뭔가요? 원래 신금은 나무를 극하는 오행이라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나무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위에 있는 임수를 생하고 임수는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신금은 내편이 돼버리네요. 그러니 사주가 아주 최강사주가 됐네요. 무지하게 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간에 있는 신금은 수다금침이죠. 생활 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을 못하고 물에 퐁당 빠진 꼴이 됐죠. 힘이 전혀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술토환자 고군분투 하고 있는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신강한 사주, 최강사주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뭔가요? 나무는 볕을 받지 못해서 너무 썩어가고 있고, 그리고 쇠기운은 물을 생하고 있고,
천간에 있는 신금은 물에 빠져버린 꼴이 되고, 그죠? 그리고 불은 한 점이 없고, 그러면 사주에 임수, 해수, 해수, 자수, 금생수까지 받고 있는 물기운이 가장 강한 운이 되겠습니다. 물이 병이 된, 물이 원수가 된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러니 이 많은 물에, 금생수까지 받은 물에 간목은 거의 썩고 있죠. 부목이 되고 햇볕이 한 점도 없다 보니까 썩고 있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사주에 강한 물을 맡고 있는, 고구문도 맡고 있는 술토가 영신이 되겠습니다. 그죠? 술토가 이 많은 물을 막으느라고 고구문토한데 역부족이죠. 술토 혼자서 너무 고구문토하고 있는 영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운에서 오면 좋은 게, 불이 오면, 큰 불, 병화나 사화가 오면 좋겠습니다. 화생토로 해가지고 흙을 더 단단히 해가지고 물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이 병이니까 간목이나 인목이 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을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좋겠고, 그리고 무술같이 술토, 조토가 와도 좋겠습니다. 조토가 오게 되면은 쇠를 생하지만은, 항상 얘기하지만은 쇠를 생하지만은 조토들은 물을 자연히 흡수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쇠를 생하는 흉운이 있지만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운기다. 그래서 희신은 큰 불, 큰 나무, 그 다음에 마른 조토, 술토 정도가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자, 이 사주가 보면은 자식 낳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지 않다. 부모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좋지 않게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자, 남자 사주분 중에서 자식운을 보려면 뭐를 봐야 되는가요? 관을 쳐다봐야 되겠죠. 관은 쇠가 되겠죠. 쇠는 신금,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신금, 술토 안에 있는 신금이 있죠. 이 두 신금은 힘을 잃었다는 얘기죠. 근데 시지에 있는 신금, 자식 자리에 있는 신금이 큰 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사주의 병인 물을 생하고 있죠. 그러니 나무가 이 물 때문에 썩어가고 있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더 물을 더 공급하게 해주는 신금이란 얘기죠. 자식이 왼수가 됐죠. 그리고 엄마, 즉 술토가 고군무토, 간목 입장에서 보면 부인이죠. 배우자는 이 물을 막으려고 혼자 고군무토 하고 있는데 자식은 오히려 물을 더 키우고 있다는 얘기죠.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는 자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분의 자식운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힘들게 하는 자식, 자식 낳고 부부 사이가 힘들어지는 그런 자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복이 매우 떨어진 사주팔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금, 관이 하는 일이 사주의 병인 물을 생하고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물 때문에 힘들어졌는데 힘들어진 물을 돕고 있어서 자식운이 좋지 않은 사주팔자가 이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이렇게 사주팔자를 면밀히 살피다 보면은 자식운도 볼 수 있고 자식이 부모님들을 사이를 갈라놓고 힘들게 하는 자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기 흐름은 괜찮죠. 초년의 임자 개축은 사주에 많은 물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좋지 않고, 간목, 인목, 큰 나무는 물을 흡수하니까 좋죠. 대우는 괜찮고, 얼묘는 물을 흡수하기는 조금 작은 나무다는 얘기죠. 그래도 일이라도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운이다. 병진 괜찮죠. 병화가 술토를 생하니까 흙이 단단해져서 물을 막을 수 있고, 진토도 힘을 보태고 있어서 정사, 무호 마찬가지 불기운이 술토, 영신을 생하면서 영신을 든든하게 해서 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희신운으로 가기 때문에 운기, 사회운은 아주 좋게 가고 있는데 자식운이 문제였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식이 부모님 사이를 망쳐놓은 사주팔자를 봤습니다. 남자 사주팔자에 관이 흉하게 작용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